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보이본능이라는 책입니다. 우석지음 토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보이본능을 일깨워 슈퍼리치로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잣돈 만드느라 한 고생은 추억이 됩니다. 재테크에서는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잣돈 모으는 절칙은 번 것보다 적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은 아예 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잣돈을 마련한 나의 몇 가지 경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자동차를 사는 대신에 그 돈으로 투자했습니다. 또 결혼할 때 혼수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방도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후일 나는 분양받은 새 아파트도 입주하는 대신에 전세를 내주고 우리 부부는 전세가 싼 동네에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을 행복하게 추억할 수 있는 것은 그때의 고생 덕에 얻은 현재의 안식 때문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은 나중에 자랑스럽고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생과 불편을 마다 않고 마련한 종잣돈으로 투자했지만 애쓴 보람도 없이 초기 투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차 안 사고 투자한 돈, 혼수와 전세금을 줄여서 마련한 투자금도 처음엔 모두 수업료로 날렸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벌 순 없었습니다. 배움이 먼저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자수성가해서 100억대 재산을 모은 친구를 찾아가서 부자 되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부자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는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부자 친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난 아름다운 장미를 얻으려다 단지 가시에 찔렸을 뿐이라고, 길을 걷다가 단지 넘어졌을 뿐이라고 되뇌었고 결코 절망하진 않았습니다. 부자 친구의 조언이 맞았습니다. 누구나 실패가 먼저 있고 나중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부자 친구도 나도 실패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로 부자 되는 비결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현재의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누구나 실패가 먼저고 성공은 나중입니다. 실패를 했다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 더 배웠기 때문에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입니다.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안내하는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망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 때문입니다. 재테크 성공 요인으로는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뻔히 아는 것을 실행하지 못할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행은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재테크를 망칩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자들은 머리로는 쌀 때 사야지 하면서도 막상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바닥에서 팔고 살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 천장에서 삽니다. 또 머리로는 저축을 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당장의 배고픔과 불편을 참아내지 못해서 내일의 달걀을 얻기보다는 오늘의 암탉을 잡아먹고 맙니다. 이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합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실제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재테크도 머리로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재테크에 성공하고 싶다면 재테크 지식과 실행 능력 둘 다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경험으론 재테크에서 지식을 갖추기보다 실행 능력을 높이는 게 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테크 지식이란 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실행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감정, 그리고 인식 체계 결함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 재테크 성공 공식을 물어본다면 나는 재테크 성공 공식은 지식 플러스 실행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테크 지식과 이를 실천에 옮기는 행동 둘 다 중요합니다. 학벌이나 부모 후광 없이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흙수저를 탓하고 낮은 학벌을 탓하는 것은 이를 탓하는 것이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면 허약한 자존감을 방어할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공부를 잘했다면 나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부자가 못 된 것뿐이야. 그렇지만 나도 알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허약한 자존감을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자신의 내면을 조금 더 깊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부자가 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탓으로 돌리면 도전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운 실패와 심판을 피할 수 있으니 어쩌면 탓이 가장 편한 도피처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과 욕망 외에 실제로 용기를 갖고 도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운 좋게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 운은 용기에 도전이 더해지고 수많은 실패 끝에 배움을 얻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때 잔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처럼 더해지는 것입니다. 유행을 바라거나 세상을 탓하는 것으로는 절대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삶을 바꾸고 싶다면 책임감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행운의 여신은 항상 용기 있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략적 사고로 자기만의 전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수성가한 미국 백만장자를 조사해 보면 법대나 의대에 갈 정도의 공부머리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 성적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업에 취직할 실력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해야 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뛰어난 부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만 창의성을 발휘하고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다릅니다.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이 공부에만 승부를 거는 것만큼 무모하고 절망적인 일은 없습니다.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 운동선수에 도전하는 것만큼 승산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 못하는 일을 해야 할 때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잘하는 것을 할 때라야 신이 납니다. 잘해야 재미를 느끼게 되고 잘해야 더 하고 싶어집니다. 잘해야 부지런해지고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도 아직 잘하는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복은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략적 사고 역시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자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잘못된 결정으로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쳤다면 자신의 무의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그중 하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의식입니다. 나는 아이 앞에서 부자를 욕한 적이 없습니다. 무의식이 부자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크라우치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무의식 차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돈 버는 방법을 작동시킬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무의식이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부자를 미워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무의식적 차원에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유전병처럼 대를 이어서 대물림 되기 쉽습니다.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를 미워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고객인 부자 손님을 투기한다고 뒤에서 욕하고 흉보는 부동산 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부동산 업자가 부자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무의식 차원의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의식 차원에서 어린 시절 경험과 기억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자신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부동산은 투자라는 믿음을 갖는 게 부자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의식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부자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고 돈도 우리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기부도 할 수 있기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돈을 벌어 마땅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질투하는 대신에 칭찬해야 합니다. 나는 동료나 친구가 돈을 벌거나 승진을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나도 언젠가 그들처럼 성공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돈을 번 친구에게는 어떻게 벌었는지 나에게도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청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자신을 위해서 남의 성공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의 이득은 칭찬한 사람에게 70%, 칭찬받은 사람에게 30%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남의 성공에 대해 질투심을 갖고 험담을 하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남들보다 자신이 뒤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타인의 성공을 칭찬하고 축하해 줌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스스로 불러일으킵니다. 또 나는 절대로 부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스스로 부자가 되는데 방해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부자를 욕하는 부모를 보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 행동은 부모가 자식을 가난하게 살도록 쇠뇌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마인드를 장착하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자 되는 주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곧 주문입니다. 말에는 자기 암시와 자기 예언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에게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면 신이 듣든 안 듣든 이미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재의 의식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말버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부자에서 멀어져 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부자 되는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또한 돈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부자를 만듭니다. 돈에 대해서 어떤 해석과 인식을 갖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돈에 대해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부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잠재의식은 우리를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시호야 노부오 지음 박광종 옮김 기원전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의 불행은 각양각색이지만 행복은 누구나 비슷비슷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할 만한 행복의 조건은 바로 건강하고 장수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일과 인생에서 성공하고 안정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생기는 법입니다. 자신이 바라고 염원하는 대로 되는 상념의 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강하게 원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강한 상념과 그것을 이미지화하는 힘이 그 사람의 생각을 실현시키고 이를 성취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힘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쳐 모든 일을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여 그 사람의 인품까지도 향상시킵니다. 다만 상념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깊은 호흡을 하고 매일매일의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바르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평소의 좋은 상념이
좋은 현실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강하게 상념함으로써 획득 과정 따위는 모두 뛰어넘어 그것을 곧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강력한 소망과 현실적인 이미지 상상이 필요한 사항을 그 자리에서 즉시 현실로 일어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자신의 욕심에서가 아니라 필요성 때문에 돈이 모였다고 염원하는 것입니다.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돈이 모이도록 기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할 때 정신을 집중하여 강하게 염원하는 것 외에도 평소에 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좋은 마음가짐을 하고 있으면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위 사람과 사물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염원을 담은 약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이 생각의 힘이라면 병을 불러오는 것도 의식의 힘입니다. 병은 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프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고 싶지 않다고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도 반대 측면에서 병에 접근하는 일이 된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암에는 걸리고 싶지 않아 또는 자리 보전하고 눕는다니 말도 안 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나깨나 그런 생각만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암에 걸리고 자리 보전을 한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끊임없이 그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런 두려운 상황이 현실화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감정이나 부정적 개념들이 생각 속에 포함되면 그것들은 자칫 플러스 감정이나 긍정적 개념보다 더 짙고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실화되기 쉽습니다. 그놈만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사자와 길모퉁이에서 우연히 마주쳐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은 우연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이너스 의식이 불러온 현상이기도 합니다. 병도 의식이 물질화한 것이기에 계속 생각하다 보면 질병이 생겨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지향의 좋은 상념 혹은 병에 걸리고 싶다거나 특별히 걸리고 싶지 않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고요한 무색의 상념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생각이 불러오는 것들입니다. 자기 생각의 힘으로 행운을, 좋은 현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념과 염원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위로 전해져 파문처럼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옛 가르침과 같이 좋은 생각과 선한 상념은 결코 고립되는 일 없이 주위의 인간이나 물질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자연히 좋은 장소를 만들어내고 그 조화력을 널리 확대해 갑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서 다시 메아리처럼 되돌아와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즉 처음의 생각과 덕을 발언했던 사람의 소망까지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좋은 생각에 무한역이 반응해 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감사의 마음을 품었을 때 무한역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제공해 줍니다. 고맙다고 말하면 그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핏 보기에 마음이나 말이 좋은 일을 끌어당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한력이 그 인간 관계를 정확히 맺어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정심의 3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1.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장은 모든 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근본적인 뜻이기 때문에요. 이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그 원리에 걸맞은 일이며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을 늘 긍정적,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앞으로 한 발 나아가려는 생활 방식을 갖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질병에 감사함으로써 병을 치유하고 지금의 실패는 다음의 성공의 발판이 되듯이 비관적 상황에 있더라도 적극적인 자세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감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심신의 건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방식마저 바꿔버리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파장을 지닌 사람에게는 거기에 동조하듯이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언제나 어려움은 피해가고 소망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특별한 대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고맙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3. 불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품으면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결국 싫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결국 싫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을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싶어지면 10가지 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불평, 불만은 그것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억제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일부러 밝고 큰 소리로 웃어 넘기듯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불평을 말해보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이없이 밝게 울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물쭈물 뒷전에서 투덜대기 때문에 마음속에 맺혀서 더욱 싫은 기분이 증폭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 좋은 파동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하나의 파동입니다. 파동에는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은 마치 지문처럼 사람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인간은 그 고유의 파장에 동조하려는 현상만을 만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고 있는 파장에 동조하는 일 외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생각과 좋은 파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파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품은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레
그 영향을 받아 온화하고 편안한 기분이 되거나 치유되기도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곳은 답답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되고 맙니다. 밝고 긍정적인 기분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밝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 데 힘쓰다 보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